이런 그 맥락에서 그들도 존재감을 가진다.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다. 혹시 이런 맥락에서 스님도 그렇게 동시 소재를 쓰시는지? 제가 물론 아이들의 일상이나 생활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주로 도의지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는 도시적 감수성을 가진 아이들이 터인데 그런 면에서 제가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는 시골에 있고 자연과 가깝기 때문에 자연과 동심을 접목한 시 혹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쓰는 동시에 하찮고 좀 이렇게 작고 잊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늘 염두에 두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 방식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물들을 이렇게 애둘러서 인간을 표현하는 보다 인간을 이해하는 하나의 그런 방식일 수도 있다. 제 동시쓰기가 하고 이렇게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스님이 그래서 이제 별것 아닌 사소한 존재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선생님의 동시 작업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갑자기가 들레주가 나와서 쌓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권희영 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서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고 온전제로 상대를 마주하고 작은 것들이 내는 목소리에 기울이고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되게 좋은데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이게 너무 훌륭한 생이긴 한데 이게 감당이 좀 어렵겠다. 우리가 사는데 너무 빡빡하고 이렇게 사실 뭐 먹고 살기 바쁘고 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이 멀고도 그 간극 이걸 우리 도대체 어떻게 약간이라도 좁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공 속에 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아까도 뭐 아폴론적이냐 뭐 디오니소스적이냐 뭐 니체 얘기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완전히 아폴론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는 디오니소스적으로도 살아야 한다. 칸트도 윤리 막 얘기하지만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하지만 수단으로 대하는 순간 어쩔 수 없다. 엄마가 밥 차려주면 엄마는 나는 나한테 밥 차려주는 사람이 수단이잖아요. 버스를 타면 운전사는 나를 이동시켜주는 수단이 되고 하지만 그런 걸 안 하고서 살 수는 없으나 그 순간에도 그분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 그분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엄마한테 고맙다고 생각하고 감사히 맛있게 먹으면 엄마를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럼 우리 그렇게 나쁘게 산 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원래 무슨 일문일답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지금 시간으로 도저히 감당이 OX 퀴즈 이런 감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송지환 선생님한테 오늘 찾아오신 관객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이 쓰시는 동시 작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특히 권희정 선생님께서 제가 쓰는 동시는 어떻게 보면 작은 조각인데 그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 젖힌 삶의 풍경은 작은 문인데 그 문을 이렇게 크게 활짝 그 작은 문을 통해서 이렇게 큰 세계를 이렇게 제 작품 그만큼 크다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도 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도 그게 용기가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이런 격려를 바탕으로 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제 시든 동시든 조금 더 확장되기를 바라고 또 철학적인 사유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물론 시 안에 문학과 철학은 다른 장르, 다른 동네에 이렇게 경계가 분명하지만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의 계기가 오늘 이렇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제는 두루두루 이렇게 고마울 뿐입니다. 네, 아유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렇게 풍찬선하고 이제 잠시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에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소파의 유쾌한 반란 이야기도 있었고요. 나비 누나의 따뜻한 위로 이야기도 있었고, 엄마 눈사람을 그리워하는 아이의 애틋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고 연약하고 때로는 이름조차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 이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역사는 승리한 자, 위대한 자들의 기록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사라져간 것들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동시는 아이들만의 것이 아니고요. 철학은 또 철학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삶의 시인이자 철학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곁의 작은 존재들에게 위대한 서사를 부여하고요. 그들을 숨겨진 역사를 기억해줄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 만들어 나가는 작은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님의 언어로 그리고 배우님의 몸짓으로 그리고 뮤지션의 선율로 다시 태어난 이 시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물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요.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동시집을 분석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눈에 박힌 딱딱한 비닐을 떼어내고요. 세상을 조금 더 다정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선물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그리고 비가 내렸다가 그친 이 오후에 아주 철학하기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고양이 사진관에 오셔서 철학적 사회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5 지역예술 도약사업 공모 프로그램 청소년 문화연대 킥킥의 지역 우수작가 응원 프로젝트 독자들과 함께 문학 ING의 일환으로 진행된 2025 4인 4색 문학카페 인문극장 이 세 번째 공연을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대본 구성 및 연출의 양현식, 유나, 조연출 서동찬, 낭독 공연 송유준, 박진영, 음악 Y준, 미술 황찬익, 진행 최영우, 진행 및 강연을 맡은 저는 권희정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그 시간이 또 왔습니다. 이벤트 당첨. 이번 커피와 케이크를 선물 받으실 분을 누구 한번 해주실래요? 네. 커피와 케이크 선물 받으실 분은요, 장유리님, 김혜정님, 이상숙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찬호 선생님 시집을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케이크 좋습니까? 시집이 좋습니까? 케이크 좋다고요? 네. 이다영, 한송이, 이민아님입니다. 네. 받아가시고요. 쿠폰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시면서 저희 포스트잇에 혹시 이제 소감 같은 거 이렇게 좀 적어주시고 그 QR 코드에도 이렇게 설문조사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